정훈아, 네. 잘 잤어? 네. 일어나자. 어이구, 우와, 아이고. 일어나자. 시간이 날 때마다 엄마가 아들에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짜자. 좋아요. 항상 저 옆에 있을까요? 뽀뽀 안 해주면 지를 안 사랑하는 걸로 알고 있어. 올해 중학교 3학년인 정훈이. 그런데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서 늘 옆에서 챙겨줘야 합니다. 깨끗이. 자, 이쁘게 깨끗이 해보자. 자, 네. 여기도 해야지. 여기도 안 했네. 그렇지. 네. 자, 턱 한번 하고. 코를 풀고 얼굴을 씻기는 것까지 엄마 손길이 가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증 자폐성 장애 3급이에요. 그런데 정훈이 옆에 있는 이 아이는 누굴까요? 얼굴이 많이 닮았죠? 정훈이랑 승훈이랑 쌍둥이에요. 승훈이는 5세 정도 하고 정훈이는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남편의 수입이 일정치 않아서 엄마는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도 힘들게 일했습니다. 저는 계속 일을 해서 임신 6개월까지도 쌍둥이들은 계속 누워서 병원에 가면 가만 누워 있어야 돼요. 그랬는데도 두 아이는 9달 만에 이른둥이로 태어났는데요. 당시 승훈이의 체중은 1kg도 되지 않았고 폐도 열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책감이 많이 들었죠. 왜 그러냐면 제가 태중에도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런 상황이 생겼지 않나 그런 죄책감, 지금도 그런 미안함, 죄책감 그런 것들이 더 많죠. 엄마의 아픈 손가락은 둘째 승훈인데요. 정훈이보다 장애 정도가 심해서 1년 전부터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제가 팔짱 끼고 있지 않으면 무조건 화장실도 혼자 못 가요. 데리고 들어가야 되고 쓰레기도 못 버리러 가고 계속 붙어 있어야 되니까. 정훈이도 마음을 못 놓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엔 학교에서 폭력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거 왜 그랬지? 제가 그때 사고 치는 바람에 정훈아, 이거 안경을 던지면 정훈이 눈을 던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 네. 그지? 네. 정훈이 소중한 것을 던지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 앞을 못 보면 어떻게 되겠지? 쓰러지고 자주 다쳐요. 정훈이가 안경 없으면 어떻게 돼? 눈이 사라지는 거라 다름없어요. 눈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 못 봐요. 못 보면 엄마도 못 보는데 어떡하지? 무섭겠지? 네. 약속. 네. 오늘 학교 가서 친구 괴롭히지 말기. 꼭 지키기. 네. 약속은 지키는 거다. 그렇지. 오늘 하루 친구들하고 잘 놀기. 그리고 선생님 말씀 잘 지키기. 짜정 안 되기.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거다라고 친구야 미안해 라고 해. 네. 다음부터 안 할게 라고 해. 네. 솔직히 저도 오래 들어가지고 노력하고 있는데 자꾸 그 마음이 고쳐지는 거는 오히려 엄마가 싫다는 마음이 좀 생기기도 하고.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데요. 어떻게 할 거야? 미안해요. 진짜 우는 거예요. 말없이 눈물을 흘리는 엄마. 엄마한테 정훈이가 엄마 학교에서 전화 오면은 제일 놀래. 네. 마음이 무너내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저 엄마 안 미워요. 알았어. 엄마도 정훈이 안 미워해. 사랑해. 네. 응.
또 갈 준비하자. 네. 미안해요. 저도 노력할게요. 알았어요. 알겠어요. 저도 가끔씩 그 정이 안 들어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거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잘하고 있어요. 네. 정훈이도 감정 누리려고 하니까 괜찮아. 행동장애를 보이는 정훈이는 충동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매일 약을 먹는데요. 이때마다 아이가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그쵸. 마음 아프지 않도록 해주면 안 될까요? 알았어요. 정훈이가 오늘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정훈이가 요즘에 감정 조절이 지금 잘 안 돼요. 정훈이가 분노 조절을 잘할 수 있도록 정훈이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세요. 오늘도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고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정훈이에게 힘주세요. 엄마 품에 안길 때면 안정을 찾는 정훈이. 아이가 방황하지 않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엄마는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특수학교에 다니는 정훈이. 학교로 가는 내내 대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오늘은 뭐 하는 날이야? 학교에서 목요일은 미술하는 날이에요. 미술하는 날. 정훈이 좋아하는 미술하는 날이네. 네. 그러면 그래서 저번에 공룡도 미술할 때 만들었구나. 네. 자, 아들을 등교시키고 나면 바쁘게 일터로 향하는 엄마. 현재 급식실 조리실무사로 7년째 일하고 있는데요.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식재료를 다듬고 또 무거운 냄비와 식판을 들어 올려야 하는 힘든 일이지만 이 직업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얘네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이제 학교 쪽으로 방학 때에도 좀 쉬고 그래서 아이들을 쉴 때 저도 같이 아이들을 양육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이 직종을 택했어요. 음식을 조리한 다음에 배식하고 또 설거지까지 마치고 나면 꼭 해야 하는 게 있다는데요. 여기가 이제 안에 급식실 안에 있는 모든 저기 하수도 찌꺼기가 여기로 다 해서 내려와요. 여기를 청소를 안 하면 점검에 걸려요. 지저분하면. 그래서 여기 항상 저희들이 마지막에 청소할 때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돼요. 하시는 네. 일이 많네요, 생각보다. 네, 급식실 일이 정말 세세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저희는 음식 만드시는 것만 할 줄 알았는데 뒤에 청소가 더 많아요. 음식 만드는 거 준비하는 것도 힘들지만 뒤에 청소가 더 많고. 고등학교 급식은 저녁 식사까지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늦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마무리 청소까지 하다 보면 밤 8시를 넘기는 건 다반사인데요. 그때마다 정훈이가 마음에 걸립니다. 석식 할 때는 정훈이 혼자서 이제 제가 밥을 해놓으면 정훈이 혼자서 데워서 밥 챙겨 먹을 때가 많이 미안하고 한데 근데 이제 나중을 봐서는 정훈이가 스스로 해야 되고 개척해 나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 시간 학교에서 돌아온 정훈이. 어색한 표정을 짓는 것도 잠시 카메라를 보고 귀여운 포즈를 취합니다. 밥은 밥솥에서 먹고 김치찌개는 전자레인지 2분 대기. 밥과 반찬들은 어디에 넣어두었고 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자세하게 써놓은 메모인데요. 사랑해라는 문구와 하트가 유독 눈에 띕니다. 엄마가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요리도 맛있게 하고요. 요리사 전문 요리사까지는 아닌데 엄청나게 요리를 짱 잘해요. 특히 엄마? 가장 좋아하는 요리는 엄마표 간장 계란밥 아니면 튀김? 엄마표 그
뭐가 있었는데 그 부침개랑 아무튼 엄청 많아요. 아침마다 저녁 반찬을 미리 만들어 놓는 엄마. 해야겠다. 이제 메모에 적힌 대로 전자레인지에 김치찌개가 담긴 그릇을 넣고 데우는데요. 하지만 엄마 당부에 집중한 나머지 냉장고 문을 닫아야 한다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데워진 찌개 그릇을 꺼내는 정훈이. 그런데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그릇 내부의 공기가 뜨거워지면서 뚜껑이 단단히 닫혀버린 겁니다. 이대로 찌개를 포기해야 하나 싶은 찰나 냄비에 담아둔 여분의 김치찌개가 눈에 띕니다. 매콤한 냄새에 식욕이 돋는지 냄새까지 맡는 정훈인데요. 그런데 차가워진 찌개를 가스레인지에 데우지 않고 그대로 가져와서 먹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직접 해서 라면 먹은 적은 없어요. 아니 그게요 위험하다고 엄마께서. 과거 주방에서 다친 적이 있어서 가스 사용법을 배우지 못했던 겁니다. 그날 밤 일을 마친 엄마가 집으로 향합니다. 정훈아. 네 엄마 오셨어요. 아. 사랑해요. 사랑해요. 전자레인지를 이거 김치찌개를 못 먹었어? 아이 그 뚜껑이 안 열려서요. 그랬어? 근데 엄마가 그랬잖아. 이 뚜껑을 열고 하라고. 네. 열고 데피라 그랬는데 그랬구나. 네. 다음에는 엄마가 다시 가르쳐 줄게. 그럼 뭐 해서 밥 먹었어? 아이 그 어. 여기 김치찌개 덜어서. 시키면은 아직까지는 이 챙겨 먹는 게 어둔하기는 한데 연습도 해야 되고 저도 이제 일을 해야 되고 정훈이도 이제 홀로 서기도 해봐야 되는 훈련을 하고. 하지만 아이가 저녁을 먹고 넣어놓은 그릇을 설거지하고 어지럽혀진 주방 뒷정리까지 해야 하는 건 늘 엄마의 몫입니다. 요즘엔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늘 진통제를 먹는데요. 조리실에 일을 하니까 무거운 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허리가 많이 안 좋아요. 그리고 오늘같이 석식 일을 하고 오면은 더 지치죠. 그러니까 진통제 힘으로 많이 버팅기죠. 한눈에 보기에도 부기가 심해 보입니다. 지금은 물이 많이 안 찼어요. 지금 물 뺀 지가 얼마 안 돼서 병원은 가기는 하는데 사실상 이제 병원비도 감당이 안 되고 이제 한번 물리치료 받고 통증 주사 맞고 하면 한 번 가면 몇만 원씩 들어가니까 그게 감당이 안 돼서 그냥 진통제로 더 많이 먹는 편이에요. 우선 아이들의 재활 치료가 급하다 보니 본인이 아픈 건 진통제로 버티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엄마의 고된 하루가 깊어갑니다. 다음 날 엄마에게 또다시 먹구름이 들이왔습니다. 일하기 전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게 된 겁니다. 수근이 가요? 통화를 하는 내내 표정이 무거운데요. 네. 승훈이가 지금 독감에 걸려서 많이 아파서 지금 아이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고 병원을 데려가 봐야 되겠다고. 아픈 승훈이를 데리고 나오는데요. 자, 승훈이 아야했어. 응? 아니야, 천천히. 천천히 갖고 뭐 어디 가야 했어, 승훈이? 감기 걸렸어? 애나기. 애나기 먹고 싶어. 애나기는 병원 갔다가 진찰을 받는 내내 웃는 승훈이. 알고 보니 가슴에 대는 청진기가 간지러워서 웃음을 참기 힘든 겁니다. 그래 간지러 이렇게 하자. 열도 한번 재보자. 자, 승훈이 열 재자.
승훈이가 코를 흥을 잘 못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제일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코가. 코 쪽이 또 축농증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쪽에 제가 사진 하나 찍으면서 네. 오늘 수액 맞는 네네네. 거 되니까 같이 네. 하기로 하고. 네. 라면. 당면이 먹고 싶어? 라면. 짜장라면. 알았어요. 행동과 언어 발달이 매우 느린 승훈이. 라면 더 먹고 싶어. 영양제를 맞으려고 하는데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먹 빡 쥐면 좋겠다. 요렇게. 이거 꼭 잡아봐. 이렇게. 엄마처럼 이렇게. 이거 잡아볼래? 잡아. 세게 잡아봐. 그래. 세게. 꽉 잡아봐. 세게 잡아봐. 승훈아 잡아봐봐. 자, 발 잡아봐.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고개만 돌립니다. 괜찮아. 고개 숙여. 잘했어요. 괜찮아. 오고 잘했어. 잘했어요. 오. 감사합니다. 잘 들어간다. 오고 잘했어. 잘했어요. 행복이 2배로 찾아온 쌍둥이 형제. 자고 일어나서 한숨 자. 하지만 장애까지 똑 닮은 두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는 남몰래 많이 울었습니다. 경제력이 없다 보니까 아프면 힘드니까 업고 안고 병원 다닐 때는 제발 아프지 마. 엄마가 뭐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요. 다음 날엔 등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집에 오자마자 엄마는 승훈이를 씻겨줍니다. 잠깐만 기다려. 아니야. 승훈이는 못해요. 근데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승훈이는 이제 양치도 이제 치약을 해주면 혼자서 아빠가 하기라는데 다 못해서 다 해줘야 돼요. 승훈이는. 대신 아이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욕조 안에 누웠다가 일어나는 행동을 반복하는데요. 둘 다 반신욕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저렇게 해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보일러기가 너무 많이 나오죠. 이게 뜨거운 물을 계속 들어 흘러보내니까. 불 꺼져요? 네, 알겠어요. 승훈이가 이렇게 물놀이 할 때는 불 꺼서 저렇게 있는 게 좋은가 봐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혼자서 저렇게 조용히 물놀이하고 반신욕 하는 게 좋은가 봐요. 기분이 좋은지 특정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기도 하죠.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 지내는 승훈이. 쏙쏙, 발 쏙쏙. 자, 하면 돼. 자, 발. 안타깝게도 지적 연령이 5살밖에 되지 않아서 옷을 갈아입을 때도 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쁘다. 감기 기운이 있는 승훈이를 위해서 오늘 엄마는 모처럼 삼계탕을 끓였습니다. 혼자서도 잘 먹는 형 정훈이와 다르게 동생 승훈이는 엄마가 옆에서 챙겨줘야 합니다. 버섯. 이번엔 직접 숟가락을 드는데요. 뜨거워. 대답도 표정도 없는 승훈이. 반면 정훈이는 국물까지 마시려는 듯 그릇을 들고 먹는데요. 맛있게 먹는 아이들의 모습에 엄마는 보기만 해도 흐뭇한데 이날 엄마는 고기 한 점 입에 넣어보질 못했지만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형제에게 챙겨줘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약을 복용하는 건데요. 정훈이랑 승훈이랑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요. 신경안정제랑 수면유도제, 그리고 정훈이는 행동장애약. 승훈이도 자기 자야 하는 그런 약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고 있고. 마치 순한 양처럼 보이는 아이들이지만 만약에 약을 먹지 않으면 과격한 모습을 보인답니다. 화가 나면 자기 머리를 주먹으로 치고 자기 가슴을 치고 하는 성향이고, 정훈이는 상대 모든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상대를 때려요. 약 말고도 챙겨야 할 게 또 있습니다. 바로 현관문을 잠그는 건데요. 안전고리 말고도 열쇠로 자물쇠까지 채워야 합니다. 자다가 그냥 나가버려요. 문을 열고. 이제 승훈이가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열쇠로 문을 잠궜어요. 왜 그러냐면 도로가 신호를 모르고 도로를 모르니까 나가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뛰쳐나가 버리니까 앞옆을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가버려서 그게 위험해서 잠궈놔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현관문을 3중으로 4중으로 잠그지만 불안까지 잠재워지진 않습니다. 집에 지가 원하는 먹는 것이 없으면 새벽에라도 무조건 문 열고 현관문 열고 맨발이든 알몸으로 팬티만 입고 나가든 알몸으로 나가든 그대로 그냥 가서 무조건 가서 편의점 문 열고 들어가서 무조건 먹어요. 그래서 편의점 직원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죠. 사랑해요. 사랑해요. 뽀뽀해주세요. 자, 잠깐만. 자기 전까지 애정 표현을 원하는 정훈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잘 자요. 잘 자요. 응.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 잘 자요. 잘 자요. 아이들을 재운 뒤에 주방으로 나온 엄마. 휴대폰을 보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몇 달째 아파트 관리비를 내지 못하면서 독촉 문자를 받고 있는 건데요. 전 남편이 남긴 빚까지 갚아야 해서 생활비는 늘 뒷전입니다. 그나마 차상위가 됐을 때는 병원비 혜택이 조금이라도 됐죠. 그랬는데 이제 승훈이가 빠지니까 이제 2인 가정으로 제 월급이 정해진 월급이라고 차상위도 안 되고 기초수급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점점점 부채는 부채대로 자꾸 갚아야 되고 몸은 몸대로 계속 아프고 약값은 들어가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뭐 직장생활 정기적인 월급을 그만두는 것밖에 없다. 근데 고정적인 수입 아니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수급자 되려고 직장을 그만두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힘들어도 얘네들 데리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빚을 갚기 위해서는 직업을 가져야 하고 아이들 치료를 위해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하는 건데요. 지금 엄마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에 갇혀 있습니다. 다음 날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평소에 통증을 호소하던 허리와 다리, 또 팔까지 검사를 받았는데 상태가 심각합니다. 퇴행성 관절염 이제 중간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3단계 넘어가고 연골이 많이 달아있네요. 무리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못 걷는 순간이었고 그때는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될 거예요. 환자 상태는 퇴행성 관절염이 한 3기에 접어들고 있는 상태고 쉽게 말해서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되는데 이제 중기에서 말기로 넘어가고 있는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도래한 거죠. 그런데 계속 서서 이제 급식이 일어났다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상황을 갖다 계속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악화를 갖다 시키는 것 같아요. 손가락도 아프시고 그리고 등이랑 허리, 척추 쪽에도 이제 퇴행성 질환이 있으실 거예요. 저것도 계속 진행하게 되면 협착증이나 결국에는 허리 디스크 이런 것들이 2차적, 3차적 문제로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결국 이제 어느 시점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족들도 돌보는데 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왼쪽 무릎에도 물이 차 있고요. 염증이 좀 있습니다. 자, 바늘 들어갑니다. 그럼 염증 치료할게요. 다행히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게 된 엄마.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바로 찾아오시고 물리치료나 이런 거는 시간이 안 되시겠죠? 네, 오늘은 작은 애가 지금 아파서 힘들 것 같아요. 늘 두 아이를 생각하느라 본인의 건강은 뒷전입니다. 그만큼 정훈이와 승훈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인데요. 그런 엄마에게 바람이 있습니다. 얘네들 태명이 믿음이하고 소망이거든요. 뭐 정훈이는 이상 믿음직해져라고 믿음이고 승훈이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라고 소망이었어요. 정훈이가 믿음직하고 승훈이는 정말 사람들한테 밝은 소망을 주는 그런 아이로 자라게 기도하고